안녕하세요. 2025년 9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희는 당신이 공유해 주신 그 자료, 2025년 9월 3일 주도주 분석, 이걸 가지고요.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들, 그 속사정을 좀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단순히 뭐 몇 퍼센트 올랐다 이런 표면적인 정보 말고요. 도대체 왜 이런 움직임이 나왔는지, 그 배경이랑 의미를 좀 깊이 있게 탐색해 보는 시간이죠.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요. 오늘 자료가 딱 그런 걸 보기 좋게 정리해놨더라고요. 정규장 마감 때 거래대금 150억 넘으면서 변동성이 컸거나 아니면 상한가 친 종목들. 아, 기준이 명확하네요. 그렇죠. 특히 그냥 오른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왜 급등했는지 그 배경까지 요약돼 있어서 오늘 시장의 핵심 동력 파악하기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오늘의 주도주, 자료에서 딱 꼽은 5개 종목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오성 첨단 소재, 토마토 시스템, 파이nem텍, HJ중공업, 그리고 현대무벡스 이 5개입니다. 자, 첫 번째 타자, 오성 첨단 소재. 이거 무려 29.9% 상승. 상한가네요. 네, 상한가죠. 거래대금도 1,056억 원이나 되고, 근데 특히 전일 대비 거래량이 29배나 늘었다는 거. 이게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상한가의 거래량 29배면 시장 관심이 그냥 폭발했다고 봐야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이 강력한 상승, 그 직접적인 원인은 SK 오션플랜트 지분 인수 참여 검토 소식, 이거였습니다. 자료 키워드에도 해시태그 인수, 이게 딱 연결돼 있고요. 아, M&A 이슈군요, 역시. 네. M&A, 그러니까 기업 인수 합병 관련 뉴스는 아시다시피 기업 가치 재평가나 새로운 성장 동력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주가 반응이 아주 강하게 나오곤 하죠. 투자자들이 오성 첨단 소재의 미래에 크게 베팅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요,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인데도 자료 보니까 프로그램 매매랑 외국인, 기관 수급은 좀 순매도네요. 각각 한 5억, 7억 원 정도 팔았어요. 아, 네. 그 점도 흥미롭죠.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개인들이 주도한 건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외인, 기관 매도는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M&A 성공 가능성이나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아직 좀 신중한 기관들의 움직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이 좀 팔았을 수도 있겠고. 맞습니다. 급등 과정에서 일부 이익 실현했을 가능성도 있죠. 시간 외에서 변동 없었다는 것도 일단 정규장 끝나고는 좀 관망세로 돌아섰다, 이런 신호일 수 있고요. 그렇군요. M&A 이슈는 진짜 성사 여부나 조건에 따라 변동성이 크니까 수급은 계속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켜봐야죠. 자, 다음 주 주도주로 넘어가 보죠. 토마토 시스템. 19.8% 급등했고 거래대금은 1,001억 원. 근데 이 종목은 거래량 증가가 네, 어마어마하죠. 전일 대비 무려 279배라니요. 거의 거래가 없다가 갑자기 돈이 확 몰린 건데요. 네, 279배. 이건 정말 이례적입니다. 시장의 모든 눈이 여기 쏠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왜 이렇게까지요? 이 폭발적인 거래량, 상승 배경, 이게 미국 기업과의 핵심 보험 시스템 개발 계약 체결 소식이었어요. 아, 미국 기업이랑요? 네, 특히 미국 기업과의 계약, 이게 중요합니다.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이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그 선진 시장에 미국에 진출한다. 이건 기업 성장성, 기술 경쟁력, 이걸 입증하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거든요. 글로벌 확장 가능성,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군요. 정확합니다. 그 기대감이 주가를 아주 강하게 밀어 올린 거죠. 수급을 보니까 여기는 프로그램, 외국인, 기관 다 조금씩 샀네요. 4억 원씩 순매수. 오성 첨단 소재랑 좀 다르네요. 네, 그렇죠. 시간 외에서도 0.71%더 올랐고요. 이건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금액은 작지만 새 주체가 다 순매수했다는 건 이 뉴스에 대한 시장 초기 반응이 비교적 좀 긍정적이고 광범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하. 물론 절대 금액이 크진 않으니까 본격적인 수급 유입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요. 최소한 단기 차익 실현보다는 뉴스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우세했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 외 상승도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 같고. 네, 앞으로 계약 규모나 조건, 실제 실적 기여도 이런 거에 따라 주가 방향이 정해지겠죠.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도주, 파이nem텍입니다. 16.3% 상승, 거래대금은 2,989억 원, 꽤 많네요. 네, 거래대금이 상당하죠. 전일 대비 거래량도 8배 증가했고요. 이 종목은 뭐가 있었나요? 파이nem텍 상승은 그 키워드, 해시태그 애플, 이거랑 직접 연결됩니다. 애플이요?
아, 또 애플이군요. 네. 자료에 따르면 애플의 첫 폴더블 폰, 이른바 아이폰 폴드, 이거 출하 전망치가 대폭 상향 조정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부품주들이 주목받았고요. 그중에서 파이넴텍이 강세를 보인 겁니다. 아, 폴더블 폰 테마가 다시 움직였군요. 애플발 호재로. 그렇죠. 폴더블 폰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커진 거죠. 특히 애플이라는 이 거대 기업의 움직임은 관련 공급망 기업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주니까요. 시장 반응이 아주 민감했습니다. 각 35억, 34억 강하게 샀는데 기관은 26억을 팔았어요. 네, 엇갈렸죠. 이런 차이는 왜 생길까요? 보통 이런 기술 테마에는 기관도 같이 사지 않나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이런 수급 불일치,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글로벌 기술 트렌드나 애플 공급망 변화 이런 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먼저 샀을 수 있고요. 프로그램 매수는 보통 외국인 매수 따라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네. 반면에 국내 기관들은 파이엠텍 주가가 이미 단기적으로 좀 올랐다, 이렇게 판단해서 차익 실현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폴더블폰 시장 경쟁이 심해진다거나 다른 투자 대안을 고려해서 비중을 조절했을 수도 있고요. 시간외에서 약번 내린 것도 마이너스 0.59% 그런 영향일 수도 있겠네요. 네, 기관 매도세가 이어졌거나 아니면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 이런 걸 반영했을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뉴스를 보고도 투자 주체마다 해석이나 전략이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흥미롭네요. 누구는 사고 누구는 팔고. 자, 네 번째 주도주 HJ중공업으로 가보겠습니다. 12.5% 상승했는데 와, 거래 대금이 7,272억 원. 네, 압도적이죠, 오늘. 오늘 본 것 중에 제일 많아요. 근데 특이한 게 전일 대비 거래량 증가는 거의 없어요. 0배. 거래량은 비슷한데 거래 대금만 이렇게 폭증했다. 이건 주가가 오르면서 높은 가격대에서 거래가 엄청 활발했다 이런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거래량 변화가 크지 않다는 건 평소 거래되던 주식수랑 비슷하게 거래는 됐는데 주가가 오르면서 더 높은 가격에서 매수자, 매도자가 아주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다는 뜻이죠. 아하. 즉 시장 참여자들 관심이 엄청 높았고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계속 들어왔다는 의미입니다.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모멘텀이 같이 작용한 걸로 보여요. 두 가지나요? 네, 첫째는 818억 원 규모 공공주택 건설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이거 비교적 최근 호재인데 이게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둘째는 한미 MASGA 프로젝트 수혜 기대감. 이게 계속 부각되고 있어요. MASGA 프로젝트요? 그게 약어 같은데 좀 생소하네요. 어떤 건가요? 아, 네. MASGA는 Military Assistance Sales and Governance Agreement. 우리말로는 한미 군사 원조 판매 및 거버넌스 협정 정도가 될 텐데요. 아, 군사 원조, 방산 쪽이군요. 네, 맞습니다. 방산 분야 협력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HJ중공업이 이와 관련해서 수혜를 볼 거다,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거죠. 건설 수주랑 방산 모멘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한 겁니다. 건설, 방산, 두 개의 큰 축이네요. 그렇죠. 특히 주목할 점은 프로그램하고 외국인이 각각 222억, 220억, 이 엄청난 규모의 순매수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와, 매수세가 엄청나네요. 네, 이건 그냥 개인의 기대감을 넘어서 기관이랑 외국인 투자자들이 HJ중공업의 실질적인 성장 가능성을 진짜 높게 보고 있다, 이런 강력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10억 정도 소폭 팔긴 했지만 전체 매수세를 꺾진 못했고요. 시간 후에 1.92% 상승도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어가는 모습이죠. 확실히 대규모 외인 매수까지 붙으니까 거래 대금이 폭발할 만했네요. 자, 이제 오늘의 주도주 마지막입니다. 현대무백스. 7.1% 상승, 거래 대금 2,373억 원. 전일 대비 거래량 증가는 10배. 크지 않네요. 근데 이 종목 어제 상한가 갔던 종목이라고요? 맞습니다. 현대무백스 바로 어제죠. 9월 2일 로봇 및 스마트 팩토리 테마 상승 속에서 수주 빅사이클 진입 전망, 그리고 로봇 산업 성장 수혜 탑픽 선정, 이 소식으로 상한가를 갔었어요. 아, 그랬군요. 오늘의 상승은 그 연장선상에서 추가 상승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자료에 해시태그 로봇 키워드가 딱 그걸 보여주고요. 로봇, 스마트 팩토리. 이건 계속 뜨거운 테마니까요? 그렇죠. 관련해서 좋은 뉴스 나오면 시장 관심이 확 쏠리죠.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강했는데 오늘은 수급이 좀 다르네요.
프로그램이랑 외국인이 각각 32억, 31억 순매도고 기관만 2억 정도 조금 샀어요. 네, 맞아요. 어제 상한가 갔으니까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전날 상한가로 끝났으니까 단기적으로 수익 본 투자자들이 오늘 상승 구간에서 이익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걸로 보입니다. 특히 프로그램 매매랑 외국인 매도 이런 게 단기 차익 실현 성격이 강할 수 있고요. 기관의 소폭 순매수는요? 기관의 소폭 순매수는 어제 모멘텀 보고 좀 뒤늦게 따라붙었거나 아니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중 조절하는 과정,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 외에 마이너스 0.46% 하락도 이런 차익 실현 압력이 장 마감 후에도 좀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연속으로 오르면 이런 수급 공방이 치열해지는군요. 네, 흔히 있는 일이죠. 확실히 주도주 5개를 하나씩 뜯어보니까 정말 각기 다른 배경이랑 수급 상황을 가지고 있네요. M&A부터 해외 계약, 애플, 건설 방산, 로봇 테마따제. 진짜 다채롭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럼 이 5종목 말이고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움직임은 없었나요? 자료에 등락년 상위나 거래대금 상위 목록 보면 다른 이름들도 좀 보이던데요. 네, 물론입니다. 주도주 5개 말고도 중요한 움직임 보인 종목들이 몇 개 더 있습니다. 이걸 보면 오늘 시장의 또 다른 특징들이 좀 보이죠. 우선 사막 콘덴서가 눈에 띄네요. 19.2% 급등했고 거래대금은 500억 원. 사막 콘덴서요? 상승 배경은 뭔가요? MLCC 업황 개선 전망, 이게 주요 모멘텀입니다. MLCC요? 이것도 약어 같은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MLCC는 멀티레이어 세라믹 캐퍼시터, 우리말로는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라고 하는데요. 아, 커패시터. 네, 스마트폰, 가전제품, 자동차, 거의 모든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아주 필수적인 부품입니다. 그래서 MLCC 업황이 좋아진다는 건 IT 기기나 자동차 같은 전방 산업 수요가 회복되거나 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죠. 아, 그래서 중요하군요. 그렇죠. 사마콘덴서는 대표적인 MLCC 제조업체니까 이런 업황 개선 전망에 직접적인 수혜를 볼 거다. 이런 기대감이 주가를 올린 겁니다. 프로그램이랑 기관이 각각 1억, 6억 원 소폭 순매수한 것도 이런 기대감을 반영한 거고요. 그렇군요. 또 어떤 종목이 있었나요? 다음으로 IMBDX도 주목할 만합니다. 18.7% 급등했고 거래량은 전일 대비 무려 142배. 와, 여기도 거래량이 엄청 늘었네요. 네. 이 종목은 10태그 바이오 키워드가 대표적인데요. 상승 이유는 FDA 승인받은 핵심 바이오 마커를 100% 반영한 차세대 액체 생검 솔루션을 정식 출시했다. 이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액체 생검이요. 이것도 좀 생소한데 중요한 기술인가 보죠? 네, 아주 중요합니다. 액체 생검은 피나 다른 체액에서 암세포 조각이나 DNA 같은 걸 찾아서 암을 진단하는 기술이에요. 기존의 조직 검사보다 훨씬 간편하고 반복 검사도 쉽다는 장점이 있어서 차세대 진단 기술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 피 검사로 암을 진단한다 이런 개념이군요. 그렇죠. IMBDX가 FDA 승인 바이오마커를 반영한 솔루션을 내놨다는 건 기술력이랑 상용화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이렇게 해석돼서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된 거죠. 그렇군요. 기술력 신이네요. 다만 프로그램이랑 외국인이 각각 2억 원 순매도를 보인 걸 보면 뉴스 나온 뒤에 단기 변동성이나 차익 실현 움직임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바이오주는 특히 뉴스 따라서 변동성이 크니까요. 네, 맞아요. 로봇 관련주 이야기도 아까 현대무백스에서 나왔는데 혹시 다른 로봇 관련 종목 움직임은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아지넥스텍이 5.1% 상승했는데요. 이 종목 상승 배경은 자료 분석을 보면 조금 특이해요. 어떻게 특이한가요? 1월 31일자 뉴스,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장에 투입하고 삼성전자가 미래 로봇 추진단을 신설했다는 좀 지난 뉴스가 다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키워드는 로봇, 진단, 삼성전자 이렇게 연결돼 있고요. 지난 1월 뉴스가 오늘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고요? 왜 그렇죠? 좀 이상한데요. 좋은 지적입니다. 과거 뉴스가 현재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게 종종 있습니다. 보통 해당 테마가 시장에서 다시 강하게 주목받을 때 과거의 관련 종목으로 부각됐던 종목들이 다시 떠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테마 순환매 같은 거군요. 그렇죠. 오늘 로봇 테마가 현대모백스를 시작으로 다시 관심을 받으면서 과거 로봇 모멘텀으로 주목받았던 아지넥스텍 역시 투자자들 레이더에 다시 들어온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정 종목의 개별 뉴스보다는 로봇 테마 자체의 순환매 성격이 강하다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이 종목도 수급은 좀 팔았네요. 프로그램 외국인 각각 2억 순매도.
네, 테마성 움직임에 따른 단기 매매 성향을 일부 보여주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몇몇 종목들이 개별 이슈로 움직였습니다. 예를 들면 SK 오션플란트, 아까 오성첨단 소재 M&A 대성으로 나왔는데 자체적으로도 6.3% 올랐어요. 아, 여기도 올랐네요. 네, 해시태그 풍력에너지 테마랑 또 8월 4일자 뉴스인데 태국 해군과 협력 논의 소식이 계속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이 종목은 특히 프로그램 90억, 외국인 96억, 기관 15억, 아주 상당한 순매수가 들어온 게 특징입니다. 수급이 아주 좋았네요. 네, 그리고 7월 말에 상장했던 프로티나는 해시태그 신규 상장 모멘텀이 이어지면서 10% 상승했고 여기도 프로그램 29억, 외국인 29억, 기관 7억 원 순매수가 있었고요. 신규 상장주도 계속 관심 받는군요. 반면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LG 이노텍 대정 유상증자 결정 소식에 9.4% 올랐지만 수급은 프로그램 마이너스 23억, 외국인 마이너스 22억, 기관 마이너스 4억 원 순매도였어요. 유상증자는 호재 아닌가요? 왜 팔았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주식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매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 그런 측면이 있군요. 네, 마지막으로 한화비전은 미주법인이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 국제 표준인 ISO 3001 인증을 획득했다. 이 소식에 8.1% 상승했고 여기는 프로그램 23억, 외국인 14억, 기관이 무려 80억 원. 특히 기관의 대규모 순매수가 아주 돋보였습니다. 와, 기관이 엄청 샀네요. ESG 경영 같은 건가요? 그렇죠. 기업 투명성이나 ESG 경영 강화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숨가쁘게 다양한 종목들을 다 훑어봤네요. 주도주 5개부터 시작해서 MLCC, 바이오, 로봇 테마주, 거기에 풍력, 신규 상장, 유상증자, ESG 인증까지. 오늘 하루 시장에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네요. 네, 정말 다이나믹했죠. 자, 그럼 이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오늘 시장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했지만 혹시 이걸 관통하는 어떤 흐름이나 특징 같은 거 발견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분석한 자료들을 쭉 종합해보면 2025년 9월 3일 시장을 움직인 핵심 동력들, 이걸 몇 가지 유형으로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역시 M&A 기대감, 오성 첨단 소재. 이게 여전히 강력한 주가 상승 촉매제 역할을 했고요. 기업의 근본적인 변화, 성장에 대한 시장의 높은 기대를 보여주죠. 네, M&A는 언제나 뜨겁죠. 둘째는 글로벌 시장 성과 및 진출, 토마토 시스템, SK 오션플랜트. 소식이 관련 기업 주가를 크게 끌어올리는 중요한 모멘텀이었습니다. 국내 시장을 넘어서는 경쟁력 입증, 이게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죠. 그렇죠. 해외에서 인정받는다는 건 중요하니까. 셋째, 미래 성장 산업 테마. 파이넴텍 폴더블폰, 현대무벡스 아지넥스텍 로봇, 사마콘덴서 MLCC 업황개선, IMVDX 바이오 액체 생검. 이 테마들이 관련 종목들의 동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건 시장 참여자들이 계속해서 차세대 먹거리에 투자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특정 기술이나 산업 트렌드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테마에 이미 저전하네요. 네, 넷째는 대규모 국내 사업 수주나 정부 관련 프로젝트, H자의 중공업 공공주택, 마스카 이런 것들이 기업의 안정적인 실적 기반과 성장성을 담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특히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목을 많이 받았고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거죠. 다섯째, 신규 상장 이후의 모멘텀, 프로티나나 자금 조달 이슈,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유상증자, 또 기업 자체의 경영 성과나 인증, 환화비전 ISO 인증 같은 개별 기업 고유의 이벤트들, 이것들도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말 다양하네요. 네. 그러니까 거시적인 산업 트렌드랑 개별 기업의 미시적인 뉴스들,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오늘 시장을 만들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명쾌한 정리입니다. M&A, 해외 진출, 미래 산업 테마, 국내 수주, 그리고 개별 기업 이슈까지. 와, 단순히 오늘 뭐가 올랐다가 아니라 왜 올랐는가를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보니까 시장을 보는 눈이 훨씬 넓어진 느낌인데요. 네, 그런 시각이 중요하죠. 특히 수급 동향까지 같이 보니까 같은 뉴스를 두고도 투자 주체들이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지 비교하는 재미도 있고요.
당신께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던 산업이나 기업이 있다면 오늘 저희 분석이 그 움직임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이런 맥락을 파악하는 게 진짜 현명한 판단의 시작이니까요. 맞습니다. 맥락을 읽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은 2025년 9월 3일 시장을 뜨겁게 달군 주도주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당신이 제공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함께 깊이 있게 탐색해 보았습니다. 오늘 나뉜 이야기들이 당신의 정보 습득과 시장 이해에 의미 있는 보탬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 분석을 통해 우리는 개별 기업 뉴스뿐만 아니라 M&A, 해와 계약, 산업 테마, 대규모 수주 같은 큰 흐름, 그리고 개별 기업의 작은 이벤트들이 어떻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시장을 움직이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동력들을 이해하는 것이 시장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M&A, 해외 진출, 특정 테마 부각 같은 이런 강력한 상승 동력들을 참고했을 때 현재 당신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산업이나 기술 분야에서는요, 미래의 어떤 종류의 사건이나 뉴스가 터지면 그게 시장 판도를 뒤흔들 만한 새로운 주도주를 탄생시킬 그런 폭발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예를 들면 아직 초기 단계인 기술이 갑자기 상용화 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경쟁 구도를 확 바꿔버릴 만한 엄청난 M&A 소식이 들린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특정 산업에 대해서 정부가 파격적인 정책을 발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음 주도주를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 분석한 사례들을 거울 삼아서 한번 예측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사고 실험이 될 겁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미래의 주도주를 상상해보는 것, 오늘 분석에 아주 의미 있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분석에서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